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소개한 도태우 변호사의 글에는 소위 김종인 퀴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 같은 김종인 퀴즈의 대표적 인사로 국민의힘 당내 인사로는 하태경, 김건식 등 주사파 운동권 출신 당내 위원장들을, 당외 인사로는 금태섭 전 의원과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등을 거론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 김종인 씨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런 김종인 퀴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힘당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씨가 12월 6일 선대위 공식 출범에 맞춰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당위의 김종인 퀴즈인 금태섭 전 의원과 권경애 변호사가 조만간 당 선대위에 합류해 김종인 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힘당 사무총장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을 합류한 뒤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권경애 변호사 등 중도적 인물 영입을 더 고려하자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 최근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밝혀져 사퇴한 조동연 씨를 비유한 데다 천안함 폭침 사건 6개월 뒤인 201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당하게도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권경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1964년생이고 연세대 국문과 83학번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좌익운동권에 가담해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좌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 소속 변호인사로 활동을 했고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이런 활동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는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철 씨는 천안함 좌초설 또 미국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성 등을 제기하면서 북한에 의한 폭침 사실을 사실상 부인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신상철 씨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조국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과거 좌파 성향 인사들 중에 일부 인사가 조국 전 장관 비판에 가담하면서 좌파 진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몇 명의 인물들, 진중권, 권경애,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으로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한 그런 인물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식으로 결정된 뒤 선대위 영입, 일각에서는 선대위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대위에 영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적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사안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 약 6개월 뒤인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이 각계 전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이 토론회에는 지금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라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최원일 함장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권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 당국이 북한 의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하는 발표와는 전혀 모순되고 반대되는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최원일 함장과 제2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자로서 처벌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뜬금없이 우리 당시 피해자인 우리 함장을 비롯한 우리 군 관계자들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실이란 거는 북한 의뢰에 의한 침몰, 지금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면 최원일 함장은 군형법상 제81조 함선 복몰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함선을 복물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함선 복물죄는 군사기와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처벌되는 범죄 행위다. 또 군형법상 제24조는 적전에서 직무유기를 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무기나 징역형이 있지 않고 사형이란 단일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정이나 의뢰의 접근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경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백령도 부근에서 초계함인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 잠수정 의뢰에 공격당해서 장병 46명이 순직하고 이들 전우를 구조하려다가 한준호 준이까지 순직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권경야 변호사는 아무리 당시 좌파 진영에 있었고 민변 변호사고 신상철의 변호인이었다고는 하지만 최대 피해자인 최원일 함장을 처벌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작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좌파 진영에서는 거리를 뒀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명백히 클리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같지도 않은 보수나 우파 야당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왼쪽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또 김종인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가 대략 알다시피 저런 사람을 우파 또는 보수 야당의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당대표로 두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마음들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더구나 보수야당을 자칭하는 그런 정당의 선대위의 고위 관계자로 영입한다면 그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인 주동식 위원장,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과거에는 좌파 쪽이었지만 확실히 지금은 우파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주동식 당협위원장이 권경야 변호사의 윤석열 선대위 참가를 반대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경야 변호사의 윤석열 선대위 참가를 반대합니다. 이런 제목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 정말 막 나가자는 겁니까? 권경야 변호사를 선대위에 합류시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권경야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된 조동현 씨에 대한 우파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조동현을 마치 순결한 피해자처럼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를 선동하고 전통적인 우파적 윤리를 철저하게 비하하고 혐오하는 의식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권경야 변호사의 저런 사고방식은 뿌리가 깊습니다.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이던 최문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최원일 함장에게는 극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악무도한 주장을 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진중권 등과 함께 좌파와 PC의 가치를 우파 진영에 전파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파 니들 촌스러워, 우파 니들 징그러워, 그리고는 괄호 안에 진중권의 표현 이렇게 썼습니다. 우파 니들 무시게 등등.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때려서 우파 진영이 좌파 스탠스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권경회와 진중권의 역할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저런 얘기도 필요합니다. 중도 진영을 설득하기 위해 우파 순혈주의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체성의 분명한 선언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진중권과 권경회가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까요? 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가 끝난 뒤 자신들의 발언이나 선거 참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그리고 우파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할까요?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 과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챙겨 먹겠지만 만에 하나 선거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진중권과 권경회는 아무 미련도 없이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의 결별을 구하고 우파 진영과 시민들을 비웃고 모욕하는 평상시의 모드로 복귀할 것이 100% 확실합니다. 아닌가요? 당원과 지지자들은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정말 명예도 보상도 이름도 없이 당을 위해 헌신 지지하는데 평상시 우파 정당과 시민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을 업으로 살아온 기회주의적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특혜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권경회를 윤석열 선대위에 모실 경우 1. 먼저 국민의힘의 입당 절차를 밟을 것. 2. 선거 결과에 무관하게 앞으로 당과 당원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 3. 당의 명령에 따라 어떤 직책과 역할이 주어져도 거기에 따를 것 등을 명시적으로 서약해야 합니다. 나아가 천안함 순국장병들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 최원일 함장 및 피해 장병들에 대한 사과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국민과 지지자들 앞에 드리는 출마 선언문에 이렇게 명시한 윤석열 후보가 그 천안함 장병들을 모욕한 권경회를 다른 것도 아니고 선대위에 모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자 지지자와 당원들, 국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윤석열 캠프에 이런저런 조언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만 행사하려는 박주영 지식인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짓거리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중권은 안철수와도 친하더군요. 책도 같이 쓰고 이런 짓거리 언제까지 오냐오냐 해줘야 하나요? 이렇게 책임은 지지 않고 꿀 빠는 자리와 역할만 좇는 사람들, 최근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려다가 여론의 거대한 반발에 밀려 좌절한 어떤 여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요? 권경회 변호사의 윤석열 선대위 참여를 반대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여시킬 경우 제가 위에서 말한 3가지 조건 등에 대한 사전 동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항의 내용은 호남 우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권경회 변호사의 국민의힘 선대위 참가를 반대한다. 참여하려면 적어도 어떤 조건은 갖춰라. 이렇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힘들게 우파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해온 그런 사람들은 항상 뒷전이고, 저 좌파에 있다가 자기들끼리 좌파에서 뭐가 안 맞아서 좌파를 뛰쳐나와서 그렇다고 지금 확고하게 이념적으로 우파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진중권, 권경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우파정당, 한국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내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당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확고한 우파 정당, 확고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를 굳히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왼쪽으로 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우파 정당,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그나마 지금 워낙 집권 여당이 워낙 황당하고 극좌에 가까운 좌파 정당으로 전락해버려서 그보다 조금 덜하다는 거지. 국민의힘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하고 저런 당에 저런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지금 여당이 황당하고 여당 후보가 황당하니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고민이 아니면 제대로 된 우파적 신념, 제대로 된 보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 같은 저런 정당에 지지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